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가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달라도 가는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어떤 것도 예측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예측을 하고 회사에 간 거고, 이 회사 가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취업하면 행복하겠지. 어때요? 지옥보다 더 이런 지옥이 없어.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예측을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도 예측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시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 없는 거 엮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하나 엮어도 0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과를 쭉 24시간으로 쓴 다음에 잘한 거는 파란색, 못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all blue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어때요?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저랑 같이 마음을 먹고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더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들한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만나니까 신기하죠? 네. 저 만나보신 분 기존에 꽤 있죠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작은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작은 성과입니다. 작은 성과. 근데 교보문고에 현재는 이렇게 분야별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저는 영어에도 있고 자기계발에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개 1등인 작가는 없어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솔직히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스스로 가끔. 네? 네. 진호는 많이 들어봐서 박수도 치고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우리 그치?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떤 딱딱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 이야기 뭘 했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겪었지만 아직도 이해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거를 전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최대한 걸러내고 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제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인생에서. 뭐 성공의 정의는 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명예를 드높이시고 싶은 분도 있고, 뭐 행복하신 분들이, 성공의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달라도 가는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성공의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것도 예측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또 헬미국이고 다 똑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더 느껴지는 이유가 그걸 감정적으로 설명 안 되고 구조적인 거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1위인 게 있어요. 1위.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 멕시코랑 1, 2위를 다퉈요. 자영업자 수가. 그럼 자영업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영업을 할 때는 뭐예요? 이제 예측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줄 아니까, 나한테 이런 요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팔아보자, 상품을 팔아보자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 예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고정된 거, 일정한 거, 지구는 돈다, 이런 일정한 거를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거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유기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는 뭐가 하나만 변해도 다른 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책을 3권 썼습니다. 자가 출판까지 해서 4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책을 쓰면은 이렇게
처음 제가 이제 자가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랑 영풍문고만 납품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책이 깔리는 게 어떻게 깔리는 건지, 저게 왜 깔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1000권 찍어서 친구들 200권 사고 800권은 남아서 고스란히 그건 다 재고였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그것도 다 팔았어요. 다. 이제 그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장에. 앞으로 낼 생각도 없고 재판을 찍을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잠깐 넘어가고 두 번째 책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렵구나. 진짜 예를 들어 제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거예요. 책 호객행위를 한 거 서점에서. 보통 횟집이나 이런 큰 식당에서 하는 건데 제가 서점에서 호객행위를 했어요.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저렇게 에세이 이렇게 매대에서 이렇게 누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비슷한 종류의 책을 만지작거리면 제가 하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당황해요. 미친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되게 많이 팔 줄 알았어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 다음에 영어 책을 제가 또 냈습니다. 단어장을. 그거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못 팔았어요. 왜? 순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어때요? 구매율은 올라가요. 그럼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근데 예측을 또 잘못하다 보니까 조금 책을 찍어서 며칠간 책이 동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순위에서 잃는 거예요, 그 기간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책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죽었어, 이제 다. 다 알아, 이제. 끝났어. 거기다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고영성 작가님이랑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 고영성 작가님이랑 팀으로 하니까 끝났어. 둘이서 하니까 이제 우리는 됐어. 끝났어. 이제 겨울에 예스24에서 올해 책 시상하면 거기 이제 그거 얼음으로 이렇게 백조 만들어 놓고 그러거든요. 거기 옆에 사진 찍는 일만 남았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열심히 게시물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책을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20 몇 개를 미리 준비했어요. 20 몇 개를. 그래서 막 올리는 족족 그래갖고 막 그러면 모바일 실시간이라고 교보가 순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상 알아요. 1위가 탁 돼야 돼요. 탁 이제 막 게시물 올리고 막 이제 좀 있으면 1위겠지? 안 올라와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스케줄 짜놨는데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올라와요. 일단은 책이 판매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게시물이 많이 퍼져야 돼요. 일단 게시물이 많이 안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게시물을 올려요. 그랬는데 게시물을 또 올리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예상대로 많이 퍼졌어. 역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됐어 끝났어. 근데 책은 안 팔려요. 그냥 게시물만 좋아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진짜 고영성 작가랑 둘이서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팟빵 구독자가 많을 때는 한 4만 명까지 들어요. 우리는 솔직히 책을 거기서 20% 팔아서 8,000권이 첫날, 둘째 날 팔릴 줄 알았어요. 끝났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집으로 맨 처음에 노력 재능 편인가? 그 편은 한 6만 명이 들었어요. 끝났어. 800권도 안 팔렸어요, 책이. 그냥 팟빵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6만 명이. 그냥 우리가 준비한 건 맞았어요, 과정은. 근데 끝단에서 틀린 거예요. 한 번 틀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어때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고영성 작가가 아기가 둘이고 제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제가 돌봐야 되는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측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예측을 하고 회사에 간 거고 이 회사 가면 내가 잘 되겠지. 근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 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취업하면 행복하겠지. 어때요? 부서장이 다 또라이인 거예요. 지옥보다 더 이런 지옥이 없어.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 우울증 걸리고. 예측을 하고 갔는데 어때요? 전혀 예측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고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대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측을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도 예측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때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왜 보통 대부분이 힘드냐면은 플랜 A만 해서 그래요. 그럼 플랜 A, B, C, D, E, F, Z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울산에 오면서 울산에 두 번째였거든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오고 이번에는 KTX 타고 왔는데 되게 여기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름이한테도 물어보고 순철이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택시가 거기 있냐? 그 다음에 차가 막히냐? 두 명의 의견이 달라요. 한 명은 막히고 한 명은 안 막힌대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점심 먹고 해야 되잖아요. 택시에서 뭘 먹어야겠다. 그래서 김밥을 택시에서 한 줄만 먹고 왔어요. 우리 이윤구 대표랑.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내가 여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일찍 오고. 근데 대부분은 제대로도 안 하고 이렇게 빠듯하게 마친 다음에 제대로도 안 하고 리스크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응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개를 준비했는데 2개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응을 하는 거예요.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예측은 달라요. 왜? 이미 실패한 건 다시 안 해요.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확률을 그러니까 예측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1,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확률을 2%에서 3%로 올린 거예요. 가능성을. 그래서 실패를 다 지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10개, 20개에서 2개 성공했을 때 20개 하면 4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겨우겨우. 그래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꾸준해야 돼요. 꾸준. 계속 시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노력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노력 안 해요, 여러분. 막 노력 이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그 20대 친구뿐만 아니라 40, 50대 분들도 노력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럴 수 있는지 말해볼까요?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걸 하잖아요.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162명 중에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20명을 뽑았어요. 제일 많이 바뀔 것 같은 사람. 다 막 되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다 뽑힌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지금 한 달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진짜. 영화, 뭐 노래방,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어저께. 요번 주말가 어떤 미션이냐? Make a perfect day. 완벽한 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가 이제 파란색은 그다음에 일과를 쭉 24시간으로 쓴 다음에 잘한 거는 파란색, 못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all blue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파랑을. 20명 중에 몇 명 성공할 것 같아요? 2명 성공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려면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전한 과정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루를 완벽하게 자기 기준에서 못 살아내. 남의 기준도 아니고 높은 기준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못 맞춰낸다니까요. 제가 강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는 강요라는 게 없어요. 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했는데 또 한 명 정도만 다 블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되겠어요? 100일을 연속으로 완벽하게 노력을 해도 어떤 일이 될까 말까인데 하루도 제대로 못 사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노력 이런 거 강조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루라도 여러분이 내가 와 나 오늘 진짜 완벽하게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유명했고 그냥 여기 거의 대부분이 제 패친이 아니었을 때 왜 일개 애기 아빠가 수많은 이런 팔로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애기 아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저도요. 진짜 저도 그냥 막 직장 다녔어요. 회사 가기 싫어 죽겠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너스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예? 우리 부장 휴가 간다 그러면은 내 휴가보다 더 기쁘고 야 부장님 휴가 간대. 근데 내 친구 우리 옆에 있는 대리 나도 휴가인데 겹쳤어 그러고 예? 인생 제일 재수없는 게 직장 상사랑 휴가 겹치는 거예요. 왜 책을 100권 읽어야 되는지 공학 박사의 관점에서 박사의 관점에서 썼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책을 전문적으로 파서 100권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학위는 받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올바르게 축적을 하고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만의 척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글을 쭉 쓰니까
좋아요가 몇백 개 붙으면서 이제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300명이었는데 제가 그날 친구가 이제 600명이 됐어요. 모르는 분들이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여기 아마 그때 친구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2배가 됐어요. 친구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친구가 돼서 타임라인에 이상한 사진들이 계속 떠요. 제가 모르는 사진들이 당황스럽게 뭐 하시는 분들이지 그러면서 열혈 전사도 계시고 막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럼 사람 여러분 인정의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또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글을 막 썼어요. 또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친이 한 10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친구는 되게 많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가 왔냐? 어떤 뭐 페이지에서 우리랑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제가 뭐 페이지랑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런 강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죠. 제가 강연으로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 것 같은데 사인라인 보면 뭐 맨날 회사 간 얘기 이런 거 하는데 강연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강연을 되게 좋아해요. 연습을 많이 했었고 말 연습도 많이 했었고 이런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도 제가 기차에서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이미 에피소드는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요, 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아, 좋아, 진호. 미국 스타일 점점 가고 있어. 괜찮아. 더 자신감 있게 알았지? 그러니까 강연을 했는데 그 관계자가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났어요? 신영중 박사 뒤에 강연을 다 취소했다고. 왜냐면 그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다음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를 통해서 오면 실망하기 때문에 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것만 한 거예요. 맨 처음 70명 했는데 꽉 차고 80명 했는데 꽉 차고 200명 했는데 꽉 차고 마지막에 저 혼자 홍보를 해서 대학원 강연했을 때는 500명이 꽉 찼어요. 강연으로 혼자 신문이나 언론에 광고를 하지 않고 500명 유료 강연을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중간에 커트했어요. 그게 뭐냐, 기회가 저에게 왔었던 거잖아요. 강연이란 기회가. 그거를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딱 하나, 여러분 오늘 이제 몇 가지, 강의가 1시간짜리인데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측은 안 된다. 그다음에 꾸준히 실력을 갖고 시도해야 된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기회라는 게 그럼 결국 오거든요. 기회는 가능성이 온 거지 결과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 운이 좋았네 뭐 그렇게 이제 더 결과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착각하는 게 기회가 왔다고 하면은 끝이 난 줄 알아요. 결과가 와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왔다는 건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하면은 뭐 권위적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여러분이 참가할 기회를 얻어서 결국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기회가 왔지만 여러분은 실력이 없는 경우가, 그 기회에 부응해야 되는 요구되는 실력이 임계치를 못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가능성이 온 거지 결과가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냐면은 로또 맞으면 돈이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기회가 운이 좋았을 때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이거 무료 강연이잖아요.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뒤에 컨텐츠 제작자 1인 창작자 강연에 가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력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99%는 실력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완벽한 공법이 나온 것처럼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나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막 에세이 보내놓고 이거 왜 나쁘냐, 왜 안 올려주냐 그래요. 그냥 글 자체가 나빠요. 제가 그걸 구구절절, 저희가 하루에 다루는 메시지랑 메일의 양이 300~400개인데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오늘 이용구 대표한테 제가 하루 이메일 몇 개 보는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봤죠?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이메일을 하루에. 진짜 이렇게 막 후루룩 훑기만 해도 일단은 1일 보고서 보내는 친구들이 한 40~50명 돼요. 그거 다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저희 이제 인생공부 쪽지가 하루에 막 60~70개씩 와요. 한 진짜 200~300개 보는 것 같아, 맨날. 그 다음에 뭐 글 올라가거나 행사 오거나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완벽한 공부법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메시지로 설명 좀 해내세요. 그래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희도 그 요거를 만족시키려고 강연을 찍는 거예요. 저희는 다 받아들여요. 웬만한 거를. 이게 여러분이 제 컨텐츠 창작자 강연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작하시는 분들께 우리랑 더 매칭이 많이 되게 우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으면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실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저는 솔직히 제가 서점 이렇게 투어로 한 50번을 넘게 했거든요. 오늘 30분 만났잖아요. 40분 만났잖아요. 아무리 보수작으로 제가 서점에서 만난 분이 1000명이 넘어요. 솔직히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평을 보내는데 만화를 이렇게 자기가 그려서 보내더라고요. 그 자기가 첫 번째는 이름도 없었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이름도 만든 거예요. 읽는 웹툰, 익툰 이러면서.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만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책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 잘하는구나. 너 그러면은 지금 뭐하니? 그래서 뭐랬어요? 취준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내가 인턴 시켜줄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윤구 대표에서 체인지를 그러는데 인턴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윤구 대표가 그러는데 일에 미치셨대요. 막 행복해갖고 미친들이 일을 하신대요. 너무 오늘도 막 타임라인에 쓴 거 보면은 삶이 행복한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삶이 행복하다는 게.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지금 1억 로또를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이 너무 재밌어서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요? 그 친구는 만화 전공자가 아닌데 혼자 만화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너무 기특해갖고 제가 우리 회사랑 익툰이라는 거를 상표 등록을 해서 그 친구한테 줬어요. 딴 사람이 못 쓰게. 저희는 여러분을 무조건 도와드릴 거예요. 그 상표전한테 100만 원 좀 넘게 들거든요. 이제 그 친구 거예요. 그 익툰이라는 상표권은. 저희가 변리산을 통해서 등록을 했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메타 인지가 있어야 돼요.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신 박사가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하는구나. 막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제가 솔직히 못 읽어요. 임팩트 있게 딱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의 다 그런 애들이랑은 만나요, 실제로. 이윤구 대표도 그렇게 만난 사이예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오늘도 기차랑 오면서 2시간 반 동안 택시에 3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10년 뒤를 그리면서. 어떻게 완벽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왜냐면 여러분 다 사회적 기업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사회적 기업이 돼서 어떻게 사회 환원하는 사람들이 될까? 이걸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옥건희 군에서 봤죠. 그 여러분 얘기 중에 하나 원어브 댐이었잖아요, 건희도. 근데 건희도 지금 잘 되면 이제 인턴 잘하면 정직원이 돼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준비가. 왜? 예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고, 시도를 했으면은 기회가 올 거고,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정리, 예측이 안 된다,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회가 올 때에 대해서 준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뻔한 얘기지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뭐 너무 막 먼 얘기가 아니라 이건희가 삼성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진짜 마크 주크버가 페이스북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소소하게 있을 법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해 많이 하고 있는 거.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없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큰 성공 특히.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잘 퍼져요, 이런 게. 근데 고객의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실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법을 냈을 때 전문가들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가장 최근에 받은 피드백 알려드릴게요. 되게 그 친구는 이제 경영학 박사예요.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라고 똑똑하죠? 지금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제 후배인데 거기서 박사를 받고 프랑스로 교수가 임용이 돼서 가는 되게 실력 있는 친구예요. 실력 있죠. 프랑스로 가니까 한국 사람인데 되게 실력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완벽한 공부법을 봤을 때 이 책은 실패한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책은 실패한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출판사랑 이거 갖고 사실 되게 많이 싸웠어요. 너무 두껍다, 책이.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한 650쪽 정도 됐어요. 왜? 이것도 안 읽으면서 성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최대한 엑기스만 담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안 읽으면서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근데 어때요? 잘 됐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전문가들은 실패한다 그랬는데 예측을 한 거죠. 그 사람들도. 근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실패한다 그랬는데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 확률이 조금 높았어요. 왜? 제가 이 책을 만들려고 기획한 걸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게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대학교를 못 다니고 뭘 못하는 게 인간관계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피곤해. 책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례는 많이 알지만 이론은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고영성 작가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영성 작가한테 이 관련 책 50권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뭐 아주 정성스럽게 50권을 추천했어요. 이제 다 샀어요. 그걸 제가 싸놓고 이거 언제 읽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못 읽겠더라고. 너무 많아갖고.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쓰자 그러는 거예요. 좋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알았어요? 제가 상담으로 그때만 한 것만 해도 2,000명이 넘고 지금 이제 센 적도 없어요. 몇천 명을 상담을 했어요. 몇천 명을 실제로 만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몇천 명한테만 줘도 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은 동전 던지면 앞뒤 나올 확률이 그 뭐 똑같다는 가정하에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쵸? 던지면 무조건 그러면은 한 번씩 앞뒤 나와요? 아니죠. 그러면은 막 앞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뒤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숫자가 무한하게 커지면 어떻게 해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걸 대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분명히 어딘가에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대빵 많았어요. 진짜. 이게 뭐예요? 제가 허공에다 대고 책 쓴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나랑 그 수천 명의 상담한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말을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랑 대화한 게 뭐예요? 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메일로 우리가 틀린 거를 진짜 딱 지적한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책에 보면은 그 반복 노출 효과 때문에 자주 보면 좋아진다고 어떤 여성을 갖고 여성분이랑 시험을 한 게 있어요. 자주 보면은 호감도가 올라간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 이메일로 만약에 외모가 그 여자가 예뻤으면 그 여자를 더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써 있어요.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로 실험을 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걸 안 넣은 건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딱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 나머지는 뭐 왜 정치 얘기 넣냐 이런 거예요. 우리 책인데 왜 우리가 왜 넣고 싶으면 넣는 거죠. 예? 정치 얘기 왜 넣냐. 예? 나머지는 계속 그 반복이에요. 뭐 어디서 본 거다. 근데 어디서 본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신박사의 통찰이라는 게 100 몇 쪽이 넘고 영어 챕터가 한 70쪽 정도 돼요. 60쪽 정도. 그 다음에 200쪽이에요. 어디서 여러분이 본 적 없는 게 최소한 200쪽이에요. 근데 운동 파트 거는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저주에 빠진 거, 자기가 본 거, 찰스도 이거 책 이런 거 몇 개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입관이 생겨버리면 뒤에 좋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이라든지. 마지막에 통찰 제가 말하기에 대한 걸 제가 경험한 걸 쓰는 건데 그런 사례 저는 사실 어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책을 덜 읽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서평을 많이 공유 드리는 게 지금 너무 제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평 열풍이 일어났어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다 그래요. 이거 때문에 서평 처음 써본다. 이것 때문에 서평 처음 써본다. 내가 블로그 처음 개설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거 기억편에 써있죠? 인출을 해야 돼요. 인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반복해야 되죠? 다른 사람 서평 보니까 내가 놓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제가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기가 막히게 잘 쓴 것들만 올려드리거든요. 그거는 고영성 작가랑 저랑 반성하게 만든 서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은 절대 안 근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일본어랑 지금 수출 계약 중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 일본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왜냐면 일본 자기개발서, 일본 유해 자기개발서들이 그거 개인의 스토리를 담은 게 많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성급한 일반화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 우리도 그러거든요. 어떤 건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건 다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가 같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그 기분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 경영학 박사 받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영성 작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완벽한 공급책 봤을 때 고영성 작가가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 교육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쪽으로 박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고 박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고 박사님 아니고 고졸이시라고.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친구가. 이쪽에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대요. 솔직히 한 95%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맞는 얘기고 5% 정도 틀린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전공자가 아니니까.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같이 책 쓰면서 놀란 게 제일 재미없는 게 전공서적이거든요. 그 교육심리학 전공서적만 너무 재밌게 보는 거 이러면서 저 양반이 미쳤나 내가 그랬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자퇴한 양반이 학교. 되게 후회해요, 자기도. 학교 솔직히 자퇴한 거. 더 그때 일찍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래서 막 따라할까봐 자퇴. 우리가 맨날 노파심에 강조하거든요. 절대 자퇴하시면 안 돼요, 학생 여러분.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진정성, 실력을 키우려면 주어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 드렸잖아요. 멘토링 프로젝트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열심히 해야지, 맨날 열심히 해도 늦잠 맨날 자고 그래요. 그래 놓고 바뀌고 싶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막 올려드리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엄청 바뀐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너무 막 눈물 나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강연 영상 보고 이런 거 보고 자기가 밖에서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맨날 공부한대요. 그 동국대 야구 친구는 고영성 작가 강의를 보고 야구공을 좀 슬럼프였는데, 우리 첫 장이 믿음이거든요, 완벽한 공부법. 괜히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뻔한 얘기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근데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던진 거예요. 어때요? 기록이 좋아진다 갖고 생판 모르는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난 솔직히 그 친구가 막 나중에 메이저리그 그러고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나 아는 척 해주겠죠? 네? 티켓도 좀 주려나? 네? 그래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면은, 책으로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동적인 책은 능동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수동적인 상태에서 책도 수동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팍 깨어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저는 능동적이잖아요, 되게. 그쵸? 여러분의 심장을 팍 뛰게 하려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요. 서점투에 어떤 친구가 왔어요. 항공 정비사인데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아프셔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가고 다음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세계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으면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세계여행 하고 나니까 막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다고. 막 이런 동영상 보고 막 이게 인생인데 가슴 뛰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여행해보면 별거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행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돼서 많이 보고 언어도 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되는데, 결국 만약에 사진만 찍고 이런 거는 누구랑 여행을 가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했는데 누구랑 소통하는 거예요? 페북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분들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자랑 이렇게 막 자기 막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막 몇만 공유 받아요. 그럼 막 그 뭐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지금. 예? 어떻게 CNN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퍼스트 우먼이래요. 어떤 우먼? 전 세계 모든 데를 다 간 우먼이 나오더라고, CNN에. 2억 들었대요. 예? 그 다음에 그 여권 자랑하고 막 그래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거기도. 예? 근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좋았었는데 못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 그 얘기는 빼고 그 친구가 와갖고, 박사님 옛날에 서점투 할 때 만나서 상담을 했대.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고 해서 그거 듣고 세계여행을 하고 온 거래요. 그러면서 박사님 얘기 듣고 뭘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도 와이파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도 뭐 적은 거 나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데 말을 해봐도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실력이 있는 친구예요. 딱 그래요. 취업은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요. 내가 딱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 바로 취업했어요. 그 친구도 제가 롤모델이에요. 왜요?
남이랑 더불어 사는 삶을 쉬고 싶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베푸는 삶을. 근데 그 친구는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진정성이, 실력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많이 팔려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안 하면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그래서 창의성 파트가 되게 잘 쓴 파트거든요. 완벽한 공부에서. 여러분, 새로운 거는 이미 많은 거는 모든 학문들은 정점에 올라 있는 게 많고 조금씩 나아가고 많이 발견됐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컨텐츠들이. 새로운 거는 연결이에요. 연결.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두 개를 엮어야 새로운 게 되잖아요. 그럼 다 그래요. 뭘 엮을까? 앞에 거라면 또 엮여야 돼요. 실력 없는 거 엮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하나 엮어도 0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하면 다 창의성에서 연결이다 하면 다 뭔 생각만 하는 줄 알아요? 연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연결 전에 연결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모든 마케팅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합니다. 저희는 뭐 서점에는 그렇게 크게 아예 솔직히 광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뭐 광고비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아예 하지 않는데 교보에만 처음에 조금 했는데 왜냐면 저희랑 되게 협조적이어갖고 조금 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이제는 저희는 그 마케팅 비용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껴서 딴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일하게 메인 미디어에 안 나가고 비유명인인데 고작가님이랑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되게 힘들어요. 저희는 활동을 안 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구 대표가 잘하는데 저는 진짜 한 몇 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똑같아요. 저한테는 토요일 감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서점처럼 나오는 날은 뭐냐, 일이 비어있는 날이에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면 저희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충분히 좋은 사회과학 서적, 자기개발 서적을 썼어요.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뇌과학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키운 거예요. 인생 공부라는 거를.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플랫폼 키우는 건 대기업도 못해요. 밥 먹고 그것만 해야 돼요. 진짜. 이거를 근데 변명이란 건 없어요. 우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승부는 여기서 내야 돼요. 또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서평을 계속 올려주고 강연을 올려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구매자를 그냥 어떤 면에서 올리냐면은 어떤 분들 가끔 날려. 왜 이렇게 이거 올리냐고. 근데 그게 되게 그런 숫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책 안 읽은 분들이에요. 책 읽은 분들은 어때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 맞아. 그냥 반가운 거예요. 내가 읽은 책 나오니까. 이게 벌써 한 7, 8만 명이 보셨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려도 계속 퍼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 서점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데 저는 어때요? 여러분을 만나서 바꾸는 게 진짜 목표예요. 목표. 예? 그러니까 어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를 두 개를 합쳐서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력이 임계치가 넘은 게 두 개가 붙어야 효과가 나지. 이건 제가 졸업 선물에 썼거든요. 1+1 시너지가 나면 2가 넘어야 되는데 왜 보통 안 넘냐? 한 명은 0.6, 한 명은 0.7이라서 그래요. 둘이 합치면 1.3인데 둘이 생각해요. 왜 2가 안 넘지? 시너지가 안 나지?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1.1, 1점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2.2잖아요. 바로 이미 시너지가 난 거예요. 1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대단하진 않아도 이해가 되고 주어진 태스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 임계점이 넘은 새로운 두 개를 찾아서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고 어때요? 진짜 이제 진정성 있는 실력 갖추셔야 되고 실력을 바탕으로 붙이셔야 돼요. 이 모든 게 이어져야 돼요. 멘토링 프로젝트를 지원한 친구가 3명이 자진 이제 그만뒀어요. 자진으로 드랍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렇게 매일 여러분 적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임원이 되고 있을 거고 자영업이면 막 수억을 벌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이 수억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임원 버는 게 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적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쉬죠. 훨씬 쉽죠?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큰 꿈을 꿔요. 그만큼 차이만큼 괴로워요. 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해내세요. 책을 읽었으면 여러 번을 보고 소화를 하고 독후감 쓰시고 하세요. 뭐가 좋아요? 독후감 잘 쓴 건 제가 다 피드백 해주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임계점을 넘기면 저를 만나는 거예요. 짧은 독후감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너무 많아요. 몇백 개가 있어요. 근데 긴 거는 제가 막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래 너무 잘 썼다고 막 한 줄 코멘트도 남겨드리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뭐 뜬구름 잡시 뭐 여러분 새로운 걸 합치는 게 스티브 잡스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독후감을 충분히 잘 쓰면 어떻게 해요? 저랑 만난다니까요. 수동적인 선생님도 많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 완벽한 공부법 읽고 작은 성취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 애들 로또 맞은 거예요 인생에서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많아요. 이 교보 분당에서 어떤 친구가 퇴사 얘기를 했을 때 퇴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만났어요. 이수 강연에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성공했다고. 퇴사 그만 안 하고 자격증 몇 개 따고 뭐하고 해서 너무 잘 됐다. 내 칭찬하실 것도 불러가 있어서 우쭈쭈 해주셨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 박지성이 머리 쓰다주면서 메뉴 가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연락해드릴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 지금 건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강명환 PD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너무 일이 즐거운 거예요. 부럽죠? 네.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부럽죠? 그쵸? 네. 재밌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책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영선 강의자 작가가 진짜 바쁜데도 50강까지 찍으려고 그래요, 강연을. 솔직히 그거 찍는다고 책이 더 팔리진 않아요. 이미 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예? 우린 잘 봐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거의 이미 다 사셨잖아요, 책을요. 이거 오는 건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보통 어떻게 해요? 책 사기 전에 하잖아요, 그쵸? 책 사라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내 교보문고한테 되게 미안해. 원래 30건인데 100건 준비해놨거든요. 많이 팔릴 줄 알고. 좀 친구 거 있으면 사주세요, 친구 거 좀. 네? 교보한테. 근데 너무 미안해요. 항상 어딜 가든 막 70건, 막 160건씩 채워놨거든요. 거의 한 10건밖에 안 팔려요. 왜? 이미 다 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이게 재밌어요. 다 주변 사람들도 물어봐요. 야, 그럼 거기 가면 이미 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는 거라고 확인하러. 제대로 읽었나? 이해를 못해. 나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어때요?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저랑 같이 마음을 먹고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더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제가 솔직히 기부 1억 하고 싶은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할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할 거예요, 제가 기부 1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감동을 주고 싶어요. 예? 어떻게든 할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많이 벌리겠지. 일장모 믿음을 갖고, 예? 여러분들한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